정치사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통일 이후의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 시대의 지금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거든? 남북국 시대예요.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이 됐었을 때 대동강 이남 지역, 즉 이제 백제 지역만 포함해가지고 신라가 갖고 있었고 위쪽은 누가 갖고 있었어? 당나라가 갖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 그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후에 위쪽은 당, 밑에는 신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 위에 바로 당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 때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에 멸망한 애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 싫어, 김호 딱 이러면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회수하거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신라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그게 발해라는 거야. 그래서 남쪽에도 통일신라, 북쪽에도 발해. 우리 민족의 두 개의 나라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남한과 북한처럼 남쪽에도 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나라가 있다. 남북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처음은 신라 했다가 그 다음은 발해 했다가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지. 어렵지 않다. 오늘은 신라만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라의 역사를 좀 나눠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라가 역사가 1000년 정도 되거든요. 1000년. 그러니까 박격거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경순왕까지 56대 경순왕까지 1대부터 56대까지 약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기에 너무 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밥 먹을 때에도 김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밥 어떻게 해서 먹지? 잘라서 먹잖아. 그래서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잘라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라의 역사를 정리한 이제 역사가들 중에 제일 유명한 네임드급 인물이 2명이 있어요. 뭐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부식 씨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지은 사람이고요. 일연은 삼국유사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어느 시대 사람이냐? 고려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부식도 삼국사기에서 신라 역사를 정리해놨고 일연도 삼국유사에서 신라 역사를 정리해놨는데 서로가 구분하는, 신라 역사를 구분하는 시점이 각각 달라. 어디에 다르냐면은 봐봐. 김부식은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죠. 자, 그 다음에 일연은 상고, 중고, 하고로 구분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시대 구분을 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이거는 진짜 신라 역사에서 중요하다 라고 판단한 점이 있어. 네. 네. 어디? 태종. 그렇지, 여기지. 둘 다 중요하다고 본 거야. 역사가 2명이 신라 역사를 정리했었을 때 이 시점은 신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태종무열왕의 즉위예요. 네. 왜 중요할까? 최초의 진골 출신.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전부 무슨 출신? 진골 출신인 거지. 앞에는 선덕여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 그래서 성골이었잖아. 그지? 여기 이제 진골 출신이 왕이 최초로 이어가지고 쭉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련 스님도 여기 있는 김부식 씨도 이거는 신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해! 라고 했던 게 뭐냐면 태종무열왕의 즉위라고. 그럼 태종무열왕이 누구냐? 김춘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춘추. 김춘추가 진골 출신은 최초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어이 춘추씨, 어이 춘추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태종무열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무열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상대, 중대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각자 본인이 주안점을 두는 게 일연 스님은 앞에 있고요. 김부식 씨는 뒤에 있어요. 김부식부터 먼저 보면은 누가 피살? 해공왕이라는 왕이 피살된 시점 이후부터는 하대라고 판단했단 말이지. 그러면 도대체 해공왕이 누구냐? 김춘추의 직계 자손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김춘추가 아들을 낳고 김춘추의 아들을 낳고 아들. 그래서 29대 태종무열왕부터 해공왕이 몇 대냐? 36대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총 29, 30, 31, 32, 33, 34, 36 하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 이 8명이 있었던 시기를 뭐라고 불러? 중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중대 이후에 해공왕이 피살된 다음에는 어떤 사람? 김춘추의 직계자손이 아닌 다른 격가지 왕족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막 자기 왕 되려고 싸우던 아주 혼란한 시기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김부식 씨는 어떻게 정리? 오케이. 상대하고 중대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와 하대를 가르는 기준은? 김춘추의 직계자손이 이때 대가 끊겼다는 거야.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란 스님은 아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태종무열왕의 즉위 이후부터는 그냥 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 시기에 있다. 그게 뭐냐? 어느 왕 때? 오, 법흥왕 때 불교 공인이 자기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신라 역사를 갈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 와이. 일연 스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연 스님이잖아. 그럼 자기가 부처를 믿는 사람인데 신라에서 불교 공인된 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겠어? 그래서 앞에를 상고, 그 다음을 중고, 태종무열왕이 즉위하면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제부터 공부할 건데, 신라 역사를 공부할 건데, 통일신라 이후에 두 사람의 의견 중에서 어디를 따라가냐는 거지. 김부식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무슨 식인 거야, 신라 입장에서? 상대의 역사였던 거지. 그럼 앞으로 공부할 시기는 뭐예요? 중대 한 번 하고요. 한 번 하고요. 그래서 신라는 총 몇 번 한다? 남북국 시대에서 2번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발해는요? 발해는 한 번만에 다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사가 총 몇 시간에 끝나? 3시간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세 타임 안에. 됐지? 자,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는 총 8명이고요. 29대 태종무열왕부터 36대 해공왕까지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나갔던 시기를 이제 지칭하는 거고, 신라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때가 무슨 시기다? 최대 전성기다.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성기 이러면 딱 떠오르는 왕이 누구였죠?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신라 전체 역사를 두고 봤을 때에는 전성기가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의 전성기? 상대의 전성기인 거죠. 상대의 전성기. 근데 신라 전체 역사를 두고 봤을 때는 상대, 중대, 하대 중에서 어디가 전성기다? 중대다. 그리고 그 중대 안에 또 위대한 왕이 있겠죠. 그 사람이 신라 전체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최대의 그 전성기 때 군주란 말이야. 이따 배울 거야.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있어요. 신문왕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뜻 아니지만. 자, 그럼 이제 잔잔바리들부터 먼저 합시다. 신문왕이 진짜 많거든요. 자, 29대 태종무열왕 이름 김춘추.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왕위에 올랐죠. 업적 뭐 있어요? 나당동맹이죠. 예. 나당동맹 왜 했는지는 기억나죠? 네. 왜?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하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민아, 너 100점 맞은 사람 맞아? 고구려한테 가서 거들당하고. 아니, 그 전에 왜 고구려에 가게 됐냐고. 하천 대야성. 계속 대야성 이래. 대야성 전투에서 자기 딸이었던 고타소가 사망했잖아. 백제 의자왕 때문에. 그래서 내 백제 용서 안 한다 이러면서 고구려 갖다 튕기고 뭐 어쩌고 그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당동맹을 맺었고요. 근데 실제로 통일한 사람은 김춘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실제로 통일하기 전에 무열왕은 죽습니다. 실제로 통일한 사람은 누구냐? 문무왕이라는 왕이에요. 문무왕. 이름 김범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냐? 그 기억나시죠? 네. 김유신하고 그 김춘추하고 축구하는데 그 김유신이가 살인 태클 팍 해가지고 바지 푹 찢어졌잖아. 자네 어제 산 건데 우리 집에 가서 게임 해줄게. 가가지고 야 여동생 야 둘 중에 누가 갈래? 오빠 내가 갈래. 그래가지고 바지 벗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덥지? 그래가지고 김춘추가 어떻게 합니까? 참치 마요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예. 그죠?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유신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예? 김유신의 아들이면 안 되죠, 이 사람아. 사촌이요? 조카지, 김유신의. 그러니까 문무왕은 김유신한테 뭐라 불러? 조카라고 불러요? 외삼촌. 외삼촌이라고 하지,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잖아. 외삼촌이잖아, 외삼촌. 예, 그래서 김범민이고요. 이 사람이 뭐로 완성했느냐? 삼국통일을 완성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뭐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어서 죽은 걸로 유명하냐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귀엽죠?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문무왕이 내가 죽으면 동해안에 묻어달라.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죽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일본 놈들이 동해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를 마구마구 침략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동해 바다에 묻어달라.
그러면 내가 용이 돼가지고 드래곤, 응? 드래곤이 돼가지고 일본 놈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 한다는 거예요. 막아지나 그게? 안 막아지지. 근데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사람의 무덤을 만들었냐? 이 멋있어. 대왕암이라고 있습니다. 대왕암. 문무대왕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왕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문무대왕릉 이렇게 치면은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경주에 간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다에 있는데 희한하게 바다 한가운데에 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위가 한 5개가 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위에서 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약간 고인돌처럼 이런 큰 게 있고 이 위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들이 이걸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북이 같이. 그래가지고 여기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문무왕의 유해를 뿌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 수중릉이거든요. 수중릉 바다에 있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의문을 많이 품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거를 장례를 치렀다는 거야? 근데 요 가운데 큰 돌이 하나 있잖아. 혹시 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 관을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를 붓고 그 위에 고인돌처럼 딱 덮어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 까보자. 근데 까면 안 돼. 자연 파괴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 진짜로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민재가 옛날에 아기 때 이렇게 들어있었을 때, 엄마한테, 아기가 고추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 민재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 안에 뭐가 있는가. 그래갖고, 학자들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계가 있어. 그 기계를 이렇게 해봤다? 그런데 뭐가 발견되는 줄 알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이미 예상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무대왕릉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큰 돌 4개가 있고요. 여기 뚜껑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왠지 열어보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열어보지는 않았어.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예, 그래서 요걸 문무대왕릉이라고 하는데 요게 문무왕의 무덤이다. 누구를 내가 지켜내겠다? 누구의 침략으로부터? 일본 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한 걸로 유명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업적 중에 좀 유명한 업적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 뭐를 설치한 걸로 유명하냐면 외사정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외사정. 외사정이 뭐냐면은 그 감찰 인원들이에요. 감찰이 뭐예요? 감시하고 검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 때로 치면은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라고. 암행어사 뭐 하는 사람인데? 신분을 포기고 그래. 탐관오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민재가 이제 나중에 막 관직 돼가지고 바로 탐관오리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또로 갔어. 거기 막 예쁜 여자들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인연!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나 민재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사옵니다. 이러면 뭐라고? 저런 무엄한 것을 봤나? 전연을 매우 쳐라! 예이! 그 무슨 내용이에요? 춘향전의 내용이잖아. 춘향전이 그렇잖아. 그 변사또라고 사또가 와가지고 춘향이가 예쁘니까 얼굴이 아주 반반하구나. 내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근데 실사옵니다. 왜 싫죠? 못생겼어.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도령이라고. 그러니까 수청을 안 드니까 이게 막 그러잖아. 그래갖고 내 인연, 이 발칙한 년, 막 이러면서. 그러고 막, 막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서 막 오잖아. 그래갖고 다 때려잡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외사정이에요. 감찰 인원을 파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춘향이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이거 구출했는데 마지막으로 시험하잖아 이도령이. 딱 얼굴 이렇게 탁 가리고 그죠? 이렇게 탁 한 다음에 내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이라고 하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얼굴이 아주 반반한 년이고 왜 수청을 들지 않느냐? 저에게는 치아비가 있사옵니다. 저에는 꿈에 그리는 나의 치아비 이도령밖에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래? 나의 수청은 들지 않겠느냐? 나도 암행어사니라. 나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수청은 어떠하냐? 이러니까 춘향이가 뭐라 그래? 이놈이나 저놈이나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이러면서 나는 이도령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도령이 어떻게 해요? 춘향아 아나운서 얼굴이 차원이었으면 달랐지. 뭐 남자친구에 대한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오르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여자들이 이렇습니다 민재야. 절대 사귀지 마세요. 예. 여자들은 반드시 저렇게 배신합니다. 민재가 되니 촬영하는 서로 같은 암행어사가 있어요.
민주야, 근데 넌 차은우가 아니잖아. 파이팅. 파이팅?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외사정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이런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사정.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관리들을 관리하는 거잖아. 관리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에는 관리가 없어요? 중앙에도 관리들이 있죠. 중앙 공무원들이 있죠. 그럼 걔들을 만약에 관리 감독하려고 그러면 뭘 설치할까요? 아니, 그렇지. 눈치 빠르네. 내사정이겠지. 그래서 내사정과 외사정이 있는데 외사정을 설치한 사람은 누구다? 여기는 문무왕이다. 그러니까 문무왕에서는 지금 2개 외워야 돼. 아니, 두 개가 아니 3개 외워야 돼. 뭐예요? 상호통일. 외사정 설치, 문무. 김준주는 나랑동맹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왕이 되었다. 이 사람이 즉위함으로써 신라의 무슨 시대가 시작된다? 중대가 시작된다. 괜찮아? 네. appetizer. 메인 디시. 예. 어렵지 않아요. 자, 뉴스페이퍼 킹만 하면 됩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1대 신라 중대 최고의 왕 뉴스페이퍼 킹 갑니다. 네. 뉴스페이퍼 킹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라 전제왕권이 성립됐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전제왕권. 자, 전제왕권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권한이 매우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다는 거야. 자, 삼국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았죠. 왜? 각 부의 세력들, 그죠? 그런 옛날 부족장들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이런 애들이 왕이 말하는 뭘 잘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목을 치고 죽이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그 가들한테, 족장들한테서 권력을 뺏어오는 작업이 5가지의 중앙 집권 정책이었잖아요. 뭐? 뭐. 자, 근데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기를 신라 신문왕 때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여봐라 예패하 이게 들어왔다는 거지. 옛날에는 여봐라 이러면은 뭐? 왕예 이렇게 했다면은 물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약간 무시한 왕을 무시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던 그 시대에서 여봐라 예패하 빵 아이쿠 나 죽네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제. 알겠죠? 민재 빵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왕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 아이쿠 나 죽네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전제왕권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그 전제왕권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게 왼쪽에 뭐예요? 왕권 강화책에 관련된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나라를 통일을 했으니까 완벽하게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체제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신문왕이 거의 완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 이후에 나라를 완전히 반석 위에 올려놓고 왕권 강화를 해가지고 전제 왕권을 성립시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신문왕이었단 말이야. 너 업무 시험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왕권이 셌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설화가 하나 있어요. 그냥 들어봐 그냥 설화. 어떤 설화가 있냐면 이런 설화가 있거든요. 와. 자,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만파식적 이야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피리 불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문왕이 피리리리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신문왕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신하들이 막 흘려벌떡 호들갑을 떨면서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뭐냐? 이러니까 그 바다 앞바다에 그 경주 앞바다에 섬이 하나 떠내려왔다는 거야. 섬이 섬 조그마한 섬이 이렇게 둥둥 튜브처럼 아일랜드가 이렇게 떠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아일랜드가 되게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 대나무가 하나 꽂혀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래서 그 대나무가 갑자기 어떤 시간이 되면은 이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열리다가 닫히고 다시 열리고 닫히고 이걸 한다는 거야. 오픈 클로즈를 계속하는 이상한 대나무야. 그리고 아이고 저게 뭐야 뭐 이러는데 대나무를 베어서 구멍을 뚫어갖고 피리를 만들어 부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뭐야?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아이고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사를 망치겠네 이러면 신문왕이 갑자기 탁 피리 들어와가지고 피리리 하면 어떻게 된다? 비가 홍수다. 아니 홍수는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망하겠네 농사 이러면 어떻게 되면 삐리삐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가 그치고 바람이 너무 세면 바람을 잦아들게 하고. 그래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피리를 이때 만들어서 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나타나는데 그 피리의 이름이 뭐다?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란 말이에요. 이 설화가 나와 있다.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서 이 만파식적 설화를 딱 보여주면서 누구를 물어본다? 신문왕을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왕건강화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왕건강화책이 총 몇 개 있냐면은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첫 번째가 뭐냐?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걸 진압합니다. 김흠돌의 난. 김흠돌. 네, 그래서 김흠돌 씨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자기 장인이에요. 신문왕의 장인이야. 그런데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 김흠돌의 딸과 신문왕이 결혼을 한 거지. 그래갖고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도 꽤 높은 귀족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신분이 높은 사람의 딸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사위 책임에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해가지고 기모닥 하면서 어떻게 한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문왕 그거를 사전에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김흠돌이 나는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갈려들었군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 장인의 뚝배기를 깨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난을 같이 일으킨 친구들이 있겠죠. 걔들도 신문왕에 반대하는 높은 귀족 세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냐? 신문왕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야. 1년 만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김흠돌한테 만약에 쓸렸으면은 신문왕은 역사에 이름을 안 남겼겠지. 근데 장인이 공격하는 거를 대치기 해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야, 이놈들아, 넌 나를 감히 반대해? 야, 다 목쳐!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기를 반대하는 귀족들의 대가리를 싹 다 초반에 날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반란 한번 더 일으켜봐. 왜? 너 반란 일으킬 거야?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자기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귀족들의 세력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킬 수 있었다고. 이게 시작이야. 그리고 어떻게 더 가느냐? 뭐의 권한을 강화시키냐면은 중요해.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집사부. 그리고 누구의 권한을 또 강화시키느냐?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럼 집사부가 뭐고 시중이 뭡니까? 집사부는 쉽게 얘기할게요.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시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비서실인 거죠. 집사부는 비서실인 거고 시중은 뭐냐면 이제 비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귀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상대등이었잖아요. 어느 회의를 주관하지? 화백회의를 주관하지. 그래서 이제 왕은 어떤 포지션을 이제 보이느냐?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신하들한테 손 안 대는 거죠. 누가 싸워주기를 원하느냐? 비서, 시중이 싸워주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는 그냥 근엄한 채로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나의 시중이 있어요. 민재가 시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진이가 뭐 예를 들어서 건방진 상대등이야. 근데 상대등은 왕을 적절히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견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내가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짜장면, 이제 회의 끝났는데,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음껏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신문왕이, 난 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치껏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짜장 먹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효진이가, 먹으라고 해놓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 볶음밥! 야, 그리고 탕수육도 한 개씩 시키자,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들었죠? 시중이 뭐합니까? 상대등한테. 짜장면 먹어.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나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서면은 모냥 빠지잖아. 왕이 신하고 싸우는 거, 그거 얼마나 모냥 빠져요. 그러니까,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비서실인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대신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지. 난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짜장면 먹어라. 이게 아니라, 뭐 마시오, 상대등! 어찌 임금님 앞에서 그런 망발을 한단 말이오? 이렇게. 그러면 상대등이, 망발이라 하였는가? 시중, 건방진 시중 같으니,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옆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막 기세등등해져가지고, 닥치시오! 이렇게. 상대등! 이러면서. 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사부와 시중의 비서실과 비서실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화백회의와 상대등을 견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족 세력들을 적절히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두품을 적극적으로 이때 등용을 합니다. 육두품을. 원래 징골 바로 밑에가 뭐예요, 신분이? 바로 밑에. 육두품이잖아요, 육두품. 근데 육두품은
17개의 관등 중에서 몇 개까지 관등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6관등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잖아. 그지? 1, 2, 3, 4, 5관등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어떤 신분만 갈 수 있죠? 진골만 갈 수 있단 말이야. 진골, 송골만 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단 말이야, 육두품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적절히 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견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을 적극적으로 등용시키면서 이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진골 애들을 어떻게 하겠다? 견제하겠다라는 의도로 육두품을 적극적으로 등용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일격이 뭐냐? 노급을 폐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골 귀족들에게 신라에서 지급했었던 뭐가 있냐면 토지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급이라는 게 뭐냐? 잘 들어. 민재가 진골이야. 그래서 내가 노급을 지급을 해줬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급을 지급했다 그래가지고 땅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명이 살고 있어. 여기 10명이.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에 뭐를 내지? 세금을 낼 거 아니야. 요 지역을 묶어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원래 국가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요렇게 묶어가지고 야, 너 노급으로 여기 가져가.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세금을 내요? 노급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뭘 거둘 수 있느냐? 조용.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뭐 있었어? 조세, 공납, 공물, 역도 두 개잖아. 군역과 요역이지. 근데 군역은 받을 수 없지. 왜냐면 그 사람의 병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국가의 병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는 거둘 수 있다는 거야? 요역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과 조세와 공물, 특산물까지 모두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뭐였냐면은 요역 때문에 그래요. 요역. 왜 심각하지? 그렇죠.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야, 사람은.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노국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은성이 있어. 그럼 은성이한테 뭐 합니까? 은성! 우리 집에 좀 있으면 파티가 있어. 와가지고 전도 붙이고 산적도 좀 굽고 해. 요리를 못해요. 배워 임마! 콤방진 씨. 내가 너를 노급을 갖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놈만 여봐라! 잡아다가 경을 쳐라. 몇 대 맞으면 이제 요리 잘합니다. 요리왕 비룡돼요 바로. 몇 대 맞으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국가에 있는 백성을 사적으로 뭐 하는 거죠? 부려먹는 거잖아.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국가, 임금님의 백성이잖아. 그래서 이건 맞지 않아. 백성을 임금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싹 다 빼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급한단 말이야. 자, 조세, 공납, 역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시켜버려요. 역, 특산물. 그래서 뭐만 딱 받을 수 있느냐? 조세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수확물의 10분의 1 그것만 딱 받게 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씨, 너무 뺏어가면 어떻게, 신문왕,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신문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 딱 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랬니? 나 장인 뚝배기까지 깬 사람인데, 네 뚝배기는 못 깰 거 같니? 네 뚝배기는 뭐 철로 돼 있니? 그럼 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관료전이라는 거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만 거둘 수 있다? 조세만 거둘 수 있고, 노급을 그 이후에 어떻게 해버려요? 폐지시켜버린단 말이야. 귀족들의 반발은 칼 들고 이것만 하면 돼. 왜? 그 전에 이미 무서움을 보여줬잖아. 김음돌의 난에서. 그죠? 그러니까 왕건강하청이 총 4개야. 첫 번째,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켜줘?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떤 계층을 등용한다? 육두품, 누굴 견제하라고? 진골 귀족들 견제하라고. 그죠? 마지막으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 가지는 토지, 노급을 폐지하고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한다. 자, 접수 완료? yes. 자, 넘어갑니다. 밑에 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거. 집사부는 뭐 진덕여왕 시기에 김춘추의 건의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
집사부활에 뭐 13개의 불을 두어서 행정업무 실시해서 그냥 안 봐도 돼. 그냥 읽어만 봐. 한번 쭉 읽어만 보시고요.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최저정비 부분입니다. 최저정비 부분은 지방제도를 실시하는데 전국을 어떻게 나눠? 구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각 지방 곳곳에 뭘 설치한다? 오소경을 설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도를 잘 보세요. 지도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신라 영토가 원래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냐면은 요 정도가 기본이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강원도 지역, 그 다음 충청북도, 그 다음 경상도, 황해도 지역까지 해가지고 전체 지역을 지금 다 점령했어요. 영토가 너무 넓어졌잖아. 이거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우리 지금 몇 도로 나눠져 있어요? 예? 한국 사람 맞으세요? 우리 지금 몇 도로 나눠져 있어요? 8도로 나눠져 있잖아, 8도로. 8도 라면. 그죠? 8도 비빔면. 그죠? 8도 뭐 있어요? 제주도 이러는 건 아니죠, 설마? 덕도? 울릉도? 제주도? 진도? 뭐야, 8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8개잖아. 그죠? 맞죠? 그런 것처럼 전국을 몇 개로 나눴다는 거야? 9주로 나누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주, 삭주, 명주, 상주, 웅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뭐에 해당돼? 도에 해당된다고. 됐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뭐를 설치하느냐? 군과 현을 설치합니다. 군현, 주군현. 자, 그런데 신라의 수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경주죠? 여기잖아. 신라의 수도가 국토에 너무 어때요? 너무 가세해 있잖아. 그러니까 수도가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좀 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뭐 대전 정도는 아니지만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나름 이제 이게 연락하기도 편하고 한데 이때 경주가 너무 동남쪽으로 수도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전달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요. 각 지역에 네임드급 도시들이 있잖아. 서울급은 아니지만 네임드급 도시들. 뭐 있어?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인천. 김해 아니고. 자, 지금 광역시 얘기하고 있잖아, 쌤 지금. 네, 광주. 그래서 몇 개의 광역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6개의 광역시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신라에서도 5개의 광역시가 있단 말이야. 이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러면은, 자, 봐봐. 북, 서, 남, 중. 동원경은 없어. 동쪽에는 이미 수도가 있잖아. 이름이 뭐죠? 경주. 그래서 남은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금관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금관경. 가야. 그렇죠. 김해예요, 김해. 그러면 금관경 왜 신라의 광역시급으로 여기를 이제 올려줬느냐? 신라 통일의 주역이 있잖아. 김유신. 그렇죠. 김유신을 대우하기 위해서 금관경을 신라의 수도급으로 상격 올린 거예요. 그래서 총 5개가 있다고. 북원경, 플러스 금관경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원경은 원주, 강원도 원주, 그다음 중원경은 충주, 서원경은 청주, 남원경은 쉬워요. 남원이에요. 그 다음에 금관경은 김해라는 거예요. 이거 외우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외웁니다. 아니, 외워야 돼. 자, 다시 북원경은 원주, 중원경은 충주, 서원경은 청주, 그다음 남원경은 남원, 금관경은 김해. 그럼 사실 여러분들 외우는 거 3개밖에 없잖아. 북원경, 원주, 그 다음에 중원경, 충주, 그다음 서원경, 청주, 그다음 남원은 남원경이고 김해는 금관경이니까 그건 빼면 되잖아. 3개만 하면 되잖아. 가만히 있어. 자, 효진아. 자, 충주는 무슨 원경이에요? 안 해왔어. 중원경이야? 북원경은 뭔데 그러면? 원주, 서원경은? 뭐 다 하잖아. 뭘 왜 이렇게 잘해? 원래 잘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국을 9개로 나눈 다음에 구주, 그죠? 옛 백제 고구려 신라 땅에 3개씩 배치했어요. 공평하게, 그죠? 백제의 땅에도 3개, 그 다음에 신라의 땅에도 3개, 고구려 땅에서도 3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부행정구역으로는 군현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소경,
수도 경주가 어디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관리자들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여러분들 다 외워두시고 그럼 이제 군사제도는 어떻게 바꾸느냐?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군은 어디를 지키는 것이냐? 수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수도 어딘데요? 경주잖아, 경주. 그러니까 경주를 지키는 부대가 몇 개야? 9개의 부대가 있어. 자, 이게 그 부대야. 자, 이름 어떻게 됐어요? 벽금서당, 적금서당.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거 뭐냐 도대체? 부대를 구분을 할 때 뭘로 구분하냐면 이걸로 구분해. 옷깃. 색깔로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적금서당은 뭐야, 옷깃 색깔이? 빨간색인 거지. 흑금서당은? 검정색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벽금서당하고 적금서당은 뭐 보덕국계라고 돼 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지? 안생이 만든 거잖아. 그럼 어디 후예야? 고구려의 후예잖아. 말갈이공, 고구려계 여기 또 있고, 그다음 신라계에 녹금서당 있고, 백제계에 백금서당. 그러니까 이거는 각 나라의 군인들을 그 출신의 군인들을 뭐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신라의 민족 통합 정책의 일환인 거예요. 백제계 출신이야. 야, 너는 우리나라 군대에 못 들어와. 너같이 천한 백제계가 어떻게 구서당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바로. 근데 백제계 출신들 오세요. 우리 구서당에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군인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서당 9개의 부대가 있었고, 지방은요? 십정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아주 쉬워. 구주에 한정씩 파견하는 거야. 사단급 병력을 한정씩 파견하는 거야. 이상하지? 이상해야 돼. 구주에 한정씩 파견할 거라니까? 근데 이게 이름이 뭐야? 십정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돼? 한 개가 남잖아, 지금. 그러면 왜 십정이라고 합니까? 왜 구정이 아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딜까요? 한주죠. 왜? 일단 영토가 딱 보기에도 대단히 넓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당항성이라는 항구도 여기 있고, 그죠? 어디하고 교류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1+1 해서 2정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1+1 한다는 거야. 그래서 10정을 지방에다가 배치를 한다. 그래서 신라의 중앙군 이름은 구서당, 지방군 이름은 십정. 됐죠? 십정 어떻게 배치해? 구주에 한정씩 배치하고 한주는 특별하기 때문에 2명이 아니고요. 2정을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됐죠? 그리고 이제 이때 뭐 만드느냐?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학을 설치합니다. 대학 이름이 뭐예요? 네, 국학을 설치합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는 뭐였어요? 태학, 그죠? 백제는요? 없는데 오경만 오, 잘하네. 신라는 이제 뭐예요? 국학입니다. 국학. 예, 나라의 학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재등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제도를 실시하느냐? 상수리 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상수리 제도는 다른 게 아니고, 지방에서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내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지방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 그죠? 예진이 아빠가, 그죠? 돈 많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 우 모아놓고 뭐 합니까? 회식도 하고, 조기 축구도 좀 하고, 딱 저 식당 막 갈비집 같은 거 막 하나 막 대절해가지고, 맨 가운데 자리에 딱 예진이 아빠 앉아있고, 거기에 민재 아빠, 뭐, 정원이 아빠 앉아갖고 막 좀 뭐합니까? 손 막 비비고 있고, 예진이 아빠가 고기 먹고, 배에 가스 차네? 푹! 그래서 민재 아빠가, 페브리즈. 왜 그렇게 굽신대요? 지방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칫해가지고 뭐 일으킬 수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경주로 좀 올라와. 예진이 아빠를, 야, 너 경주로 잠깐 올라와. 왜요? 왜요는, 씨, 왕이 부르면 와야지, 씨. 그럼 불러가지고 뭐 한다? 그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딴짓 못하게 잡아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간 흐르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려나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주에
그 유력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중앙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질로 삼는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러니까 민재 아빠가 방구 막 잘 끼고 이런 사람인데 민재 아빠의 아들 그 민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네 아들 씨 여기 수도 경주에 있다. 씨. 너 반란 일으키면 민재 바로 대가리 따버린다. 그 나중에 그 고려시대 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신문왕이 이제 나라를 이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제 정비를 하는데 전국을 몇 개로 나눠? 9개의 주로 그리고 지방에 광역시 같은 거 설치하는데 오소경의 이름은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김해라고 하면 안 되지. 금강경이라고 그래야지. 그거를 설치하러 오죠. 그래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수도가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었다. 그리고 군사제도 중앙군. 야, 십서당은 뭐니?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종. 예, 그래서 구서당은 어느 세력까지도 다 포함한다? 다른 민족들도 다 포함하는 거다. 십종은 어떻게 배치한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설치하죠. 인재 등용하려고.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유력자들을 인질로 삼는 제도. 성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종합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왕권을 성립시켰다? 전제 왕권을 성립시켰다. 그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된다고. 자, 끝났어. 자,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내가 설명 얼마나 잘하는데. 자, 뒤에서 어차피 할 건데 그냥 찍고만 넘어갈게요. 33대에 이제 성덕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성덕왕은 뭐를 지급한 것으로 유명하냐? 정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선생님, 정전이 뭡니까? 정전생리! 이게 정전 아닙니까? 자, 정전은 토지입니다. 토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나중에 정확하게 할 거니까 다 자세하게 할 거니까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정절 지급하고 35대 경동왕에 무슨 업적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교재에는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나왔어, 시험에. 지금까지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 뭐 없다고? 경동왕이 없다고? 왜 오른쪽에 있잖아, 임마. 여기 있잖아. 근데 요거는 괜히 이거 했다가 건드렸다가 여러분들 머리만 복잡해져.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 부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풀다가 만약 경덕왕에 대해서 나오면은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대 해공왕 때 왕위 다툼에 의해서 해공왕이 어떻게 된다? 피살된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후부터는 무슨 시대가 돌입하는 거예요? 하대로 돌입한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잠깐 발해했다가 그 다음에 신라의 어느 시기? 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